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자 이의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잘못 대응하면 사건이 불인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인가되지 않도록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첫 번째 사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금액이 실제 채권과 다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올바르게 정정해달라 하는 그런 이의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채권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정정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신청대로 정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이의를 받고도 차일피일 정정을 미루다 보면 법원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의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 신청하는 두 번째 사유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의 변제가 실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은 햇살론이나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에 신용보증대잔을 보증기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대변제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도 역시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현재의 채권 상태에 맞게 변경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채권이 양도될 경우에 양도한 채권자를 양수한 채권자로 변경을 해 주면 되지만, 이 대의변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대의변제의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변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구상채권자의 대의채권과 원래 채권자의 잔존채권을 분할해서 기재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A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햇살론으로 대출받았는데 변제를 연체해서 서민금융기관이 900만 원을 저축은행에 대의변제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채권이 A저축은행에 여전히 잔존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의 비율에 맞게 A저축은행에게는 100만 원의 채권이, 또 서민금융진흥원에는 9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하는 세 번째 사유로는 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이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또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다, 그러니까 변제 계획안을 불인가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의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고 이자 변제를 얼마 하지 못한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더 높이도록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셔서 채권자 이의에 맞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신청인의 진술과 진술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채권자 이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에 대응하지 않거나 제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의는 보정명령과 동일한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성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